네, 반갑습니다. 오늘 토론회 사회를 맡은 정재헌입니다. 지금부터 6.3 전국 동시지방선거 고성군수부자 초청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고성청년회의소, 고성군 농민단체, 고성군 수산업경영인연합회에서 공동으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국민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유익한 가름자가 되기를 희망하겠습니다. 참고로 후보자들의 자리 배치와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을 통해서 진행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오늘 이 시간은 유튜브 생방송으로 고성방송이라는 채널을 통해서 방송되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격 토론에 앞서서 오늘 토론에 참석한 후보 소개가 있겠습니다. 무소속 기호 5번 이옥철 후보자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백수명 후보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은 무소속 기호 6번 양정건 후보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기호 2번 하항열 후보 참석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하항길입니다. 이어서 오늘 토론의 첫 순서로 이번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각오를 듣는 모두 발언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이옥철 후보부터 오늘 토론의 첫 포문을 열겠습니다. 시간은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고성군수 후보 기호 5번 이옥철입니다. 지금 고성은 매년 약 1,000명 정도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방 소멸 위기라는 어려움에도 직면해 있습니다. 이렇게 고성이 무너져 내리는 동안 우리 정치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국민의 절박함을 듣기보다 자기 자리부터 챙겼습니다. 어려운 이웃의 손을 잡기보다 힘 있는 자들과 결탁했습니다.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급권과 반칙이 없는 공정하고 모두가 골고루 잘 사는 진짜 고성을 만들어야 합니다. 여당 후보는 예산을 말하고 야당 후보는 세력을 이야기합니다. 예산도 세력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무엇을 위해 쓸 것인가는 결국 사람이 결정합니다. 저 이옥철 끊임없이 고민하고 공부했습니다. 2년 전에 한국방송통신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제가 꿈꾸어 온 진짜 고성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진짜 고성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백수명 후보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고성군수 후보 백수명입니다. 먼저 오늘 토론회를 준비해 주신 3개 단체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고성군수 정무비서실장과 2번의 경남도의원을 역임하는 동안 고성 지역 발전과 예산을 치열하게 챙겨온 검증된 일꾼입니다. 이제는 정당의 벽을 넘어서 극도로 침체된 고성의 민생을 살리고 더 큰 예산을 확실히 가져오기 위해 여당 후보로서 새로운 도전에 나섰습니다. 지금 고성에는 정체된 과거가 아닌 미래로 나아갈 역동적인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현장을 힘없이 누비며 성과를 만들어내는 일 잘하는 군수가 되겠습니다. 젊고 강한 추진력으로 고성의 새로운 성장 엔진이 되겠습니다. 보수와 진보를 아울렀던 경험을 쏟아부어 고성 발전 강한 여당의 힘으로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선거만큼은 혈연 학연 지연에 얽매이지 말고 고성 발전을 이끌 사람을 선택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양정건 후보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성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전국의 출향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고성 군수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기호 6번 양정건입니다. 현재 고성은 절체절명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
침체된 경제 그리고 농어촌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 변화까지 우리 앞에 파도는 거셉니다. 하지만 진짜 위기는 외부가 아닌 우리 내부에 있습니다. 그간 고성은 진영 대립과 갈등으로 인해 발전의 동력이 분열되었습니다. 과감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저는 당리당략과 진영 논리에서 자유로운 무소속 후보입니다. 사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권위주의와 허례의식은 버리겠습니다. 각자의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효능감 있는 행정가 군수가 되겠습니다. 갈등을 넘어 신뢰를 회복하고 고성의 고유한 역량을 하나로 모으겠습니다. 지난 20년간 대기업과 외교부, 국무총리실, 상하이 총영사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일했습니다. 이제는 고향 고성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아이와 청년이 떠나지 않는 고성, 아들, 딸이 돌아오는 고성, 누구나 살고 싶은 고성의 미래를 여러분과 함께 당당하게 열어가겠습니다. 많은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으로 하항열 후보께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고성군민 여러분, 국민의힘 기호 2번 고성군수 후보 하항열입니다. 저는 고성군의회 의장, 경남도 위원, 고성군수로서 쌓아온 경험으로 오직 고성의 새로운 미래를 열겠다는 결연한 의지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고성은 신라 경덕왕 16년 서기 757년 고성군으로 명칭 개칭이 된 이후 1300년의 유구한 역사가 흘렀습니다. 한때 13만의 운군을 이룬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고성은 고령화로 활력을 잃어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그동안 쌓아온 경륜과 강력한 추진력으로 약속드립니다.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기업이 찾아오고 청년이 머무는 고성을 만들겠습니다. 농축수산업을 현대화하여 우리 농어민의 땀방울이 반드시 결실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 하항열 말보다 행동으로 고성 국민을 위해 뛰겠습니다. 저 하항열에게 힘을 실어 주십시오. 자부심 넘치는 고성을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분 후보자의 이번 선거에 출마한 각오를 들어보는 첫 순서였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이번 선거에 출마한 각 후보들의 대표 공약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시간은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백수명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 저는 핵심 공약을 세 가지를 발표를 했습니다. 먼저 정부에서 2025년부터 인구 소멸 지역을 막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 기본소득을 조속히 추진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항공 방산 산업을 유치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고성을 대한민국 최고의 유소년 스포츠 특구로 지정해서 스포츠 산업 도시로서의 명성을 더 떨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농어촌 기본소득은 작년에 우리 인구 소멸 지역이 전국에 69개 지역인데 49개가 신청해서 10개 지역이 선정이 됐습니다. 우리 고성에서는 경남에서는 남해군이 선정됐는데 저희 군은 작년에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에 제가 국회에 가서 국회의장님 또 당대표 정책위의장을 만나서 우리 군에도 소속이 확대를 해주라 해가지고 건의문을 전달하고 왔는데 이번에 추가 모집이 있었는데도 우리 군에서는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돼서 반드시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음은 양정근 후보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멸 위기에 처한 고성의 제도약을 위해 5가지 약속을 국민 여러분께 드립니다. 먼저 4년 급여 전액을 지역사회에 환원해 고성 희망기금을 조성하겠습니다. 어린이들의 금융교육, 대학교육비 지원 등 미래 세대에 투자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를 선도하는 고성의 브랜드를 창출하겠습니다. 둘째, 전화번호를 공개하여 민원을 직접 접수하겠습니다.
군수와 군민 간의 거리감을 없애겠습니다. 매달 하루 이상 13개 면의 사무소로 출근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주민과 직접 소통하고 빠른 의사결정을 내리겠습니다. 셋째, 농어촌 기본소득을 도입해 인구 유출에 급한 불을 끄겠습니다.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될 것입니다.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웃는 고성을 만들겠습니다. 넷째, 고성 KTX 시대에 대비해 친환경 자율주행 버스를 도입하겠습니다. 스포츠 시설 인프라와 관광 자원을 결합해 스포츠 휴양도시로의 전환을 도모하겠습니다. 버스 무료화를 통해 국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AI 1등 도시 고성을 위한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체계적인 AI 교육을 통해 고성의 청년들이 유니콘 기업을 만들고 고성의 학생들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로 발언 시간이 경과되면 마이크는 자동으로 꺼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하항열 후보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하항열이 준비한 미래 고성의 답은 분명합니다. 바로 성장, 복지, 혁신, 코어 고성 비전 333입니다. 먼저 복지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가장 절실하게 말씀하신 세 가지를 해결하겠습니다. 대학 등록금 4년 전액 지원, 50세부터 64세까지 신중년 연 최대 100만 원 의료비 지원, 그리고 경로당 건강 무상급식입니다. 청년의 미래부터 중장년 건강, 어르신 행복까지 책임지는 고성군민 생애 밀착형 3대 안심 보장입니다. 다음은 성장입니다. 우주항공방산 산업 기반을 키우고 고성 농축수산물을 세계 시장으로 키워내는 디푸드 전략으로 지역 경제 엔진을 다시 돌리겠습니다. 마지막은 혁신입니다. KTX 역세권 개발을 하고 송악고가차도 철거 및 재화하고 기업부지 무상 임대로 고성의 지도를 바꾸겠습니다.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 말이 아니라 결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하항일이 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으로 이옥철 후보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우선 5대 공약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기울리 안뜰을 명품 도시공원으로 만들겠습니다. 노약자나 어린이들이 생태 체험을 할 수 있고 쉼터, 휴식 공간, 그리고 문화 공간까지 복합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겠습니다. 기울리 안뜰이 명품 도시 공원으로 완성되면 송악 고분군 그리고 고성시장 그리고 함께 어우러지는 고성이 완성되는 그런 사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공임대주택을 광역건별로 건립하겠습니다. 농촌에 우리 청년농이 들어오면 주거할 곳이 없습니다. 그 주거를 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을 반드시 건설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기본소득도 반드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제2 스포츠타운을 건설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네 분의 후보 답변 모두 잘 들었습니다. 자, 이번 순서는 조금 전 우리 각 네 분의 후보께서 말씀하신 대표 공약에 대해서 서로 묻고 답하는 주도권 상호 토론 시간입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는 5분 동안 질문과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단 질문은 1분 이내로 좀 해주시고 적어도 답변을 하는 후보에게는 30초 정도로 답변할 수 있게 배려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순서는 첫 순서로 양정근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우리 백수명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다들 아시는 것처럼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한 입장이 바뀌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반대하는 당의 당적을 유지하셨습니다. 지금은 민주당에서 제1호 공약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을 공약하셨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이옥철 후보님께서도 똑같이 농어촌 기본소득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혹시 나중에 다른 분이 군수가 되더라도 백수명 의원님의 기본소득에 대한 입장은 변함이 없으신지 한번 이 자리를 통해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학렬 후보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께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계신 공약 중에 하나가 대학 등록금 지원입니다. 하지만 대학 등록금 지원이 단순히 고성에 사는 모든 학생들을 지원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힘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혹시 구체적인 조건들이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대학생 등록금 전액 지원 이 부분은 지금 통영에서 하고 있습니다. 통영에서 하고 있는 걸 왜 우리 고성이 못한단 말입니까? 저는 좀 더 강력화된, 더 정액된 그런 대학생 등록금을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자녀 한 사람 대학교 만약에 서울로 보낸다. 등록금이 얼마입니까? 사립대학은 600만 원 합니다. 그리고 전세 보증금 2천만 원, 3천만 원 하잖아요. 보증금 2천만 원, 3천만 원을 우리가 보증을 못 해주더라도 등록금은 우리가 보증을 해줘야 되겠다. 물론 국장이라는 게 있죠. 이런 모든 것을 다 합쳐서 제도화하고 하면은 1년에 한 13억 내지 40억 정도 됩니다. 그걸 우리 미래 세대에게 투자하는 그것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거 충분하다고 봅니다. 네, 답변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문이 가능합니까? 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좀 궁금한 부분은 자 고성에서 나고 자란 그러니까 소위 학년제를 우리가 이해할 때 보면 12년 동안 고성에서 자란 학생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건지 아니면 고등학교 또는 중학교부터 고성에서 자란 학생들을 지원을 하는 건지 그런 구체적인 조건들을 네, 우리 양정근 궁금합니다. 후보님 예. 질문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한 5년 정도는 학생과 부모가 우리 고성에 거주를 해야 된다. 그런 조건을 분명히 해드립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대학교 다닐 때 무조건 전액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는 장학금의 승객도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학점 규정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욕철 후보님께 질문드립니다. 네, 기월리 안뜰 명품 도시공원 조성에 관한 공약을 하셨습니다. 저도 아주 좋은 공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구체적인 계획이나 시간 계획이나 예산 계획이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일단 용도지역부터 변경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송악 고분군이 있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유네스코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높이가 제한을 받습니다. 제가 수년 동안 검토해 본 결과 여기는 공원 위에는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도시공원으로 완성이 되면 고성이 그야말로 국민들의 삶의 질도 높아지고 생태 체험이라든지 휴식 공간 등을 갖춘 진짜 고성이 명품 도시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예.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첫 순서로 한번 해봤는데요. 질문 시간도 잘 지켜주시고 우리 후보님들께서 답변 시간도 너무 정확히 잘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하학렬 후보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남 고성은 과거부터 경남항공고등학교, 카이 공장 등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뿌리와 인프라를 지탱해온 핵심 지역이라 자부합니다. 인근 사천의 우주항공청 개청은 고성 경제를 통째로 바꿀 단 한 번의 천재 일류의 기회입니다. 저는 고성을 앞으로 경제 자유구역에 포함시켜 글로벌 대기업과 대규모 투자 유치의 확실한 발판을 마련하고 AI 기반 제도 실증 단지를 조성 및 특성화 전문 교육센터 운영을 통한 고성 청년들의 고품격 미래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습니다. 자, 우리 한결 후보님 어느 분께 질문하실 건지부터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배 후보님이 대대적으로 약속한 고성 중심 경남 항공 우주 산업벨트 조성 공약의 실체를 밝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같은 민주당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의 공식 공약 지도입니다. 김경수 후보는 남해안 우주항공방산 산업벨트를 구축한다면서 고흥, 광양, 사천, 진주, 창원 라인만 촘촘하게 연결해 놓았을 뿐 정작 그 한가운데에 있고 인프라가 훌륭한 우리 고성은 아예 이름조차 빼버리고 패싱했습니다. 심지어 바다 건너 전라도 고흥, 강양까지 벨트로 묶으면서 바로 옆 동네인 고성을 무관심으로 일관한 것은 고성 구민에 대한 철저한 홀대가 아닐까요? 백수무인 후배님께 묻겠습니다. 같은 민주당 도지사 후보가 우리 고성을 우주항공벨트에서 완전히 지워버린 이 치욕적인 공약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도지사 후보는 고성을 홀대하는데 군수 후보 혼자 민주당 간판 달고 고성의 우주항공 산업을 유치하겠다는 것이 앞뒤가 맞는 소리인가? 당내 조율조차 안 된 헛산 공약이 아닌가 말씀해 보십시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공약한 거는 우리 그 한내 상거리에 있는 투자선도지구 무인기 종합타운 거기에 산업단지에다가 이제 그 항공 방산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공약이었습니다. 지금 그런데 거기 무인기 종합타운이 지금 산업단지가 아직 조성을 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LH에서 투자를 하기로 지금 돼 있는데 뭐 자기들 크게 수익이 없다는 그런 또 이유로 또 예산의 부족의 문제로 지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군에서 그걸 갖다 투자하는 게 아니고 LH에다가 좀 우리 강력한 우리 여당의 힘으로 좀 압박을 한다든지 그 계속적으로 저희가 좀 건의를 해가지고 빨리 추진하겠다는 그 약속이었습니다. 저는. 네, 우리 백선혜 후보님께서 LH라고 말씀했는데 경남개발공사도 있고 LH가 있습니다. 김경수 후보님은 이런 벨트에서 우리 고성군을 패싱해 버렸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김경수 후보님만 믿고 저번에 유세 때도 분명히 우리 백 후보님이 김경수 후보가 지사가 되면은 우리 백순영 후보하고 손발 잡고 예산을 많이 따오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이 지도상을 보면은 우리 고성은 완전히 패싱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직접 눈으로 보시고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이옥철 후보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백 후보님의 당적이 최근에 바뀌다 보니 당내 생리를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민주당에서 잔뼈가 굵으셨던 무소속 이옥철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민주당의 역사와 정통성을 잘 아시는 이 후보님이 보시기에 도지사 후보 김경수 후보의 공약 지도에 고성이 통째로 증발한 이 사태를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잠깐만요. 우리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도권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5분입니다. 질문 시간이 지나치게 길게 되면 상대 후보가 답변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이 점 좀 참고해 주시고, 조금 전에 이옥철 후보님께 질문한 부분은 다음 시간에 주제 없는 주도권 상호 토론 시간이 있습니다. 답변 준비하셨다가 다시 또 답변 듣는 그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황교안 후보의 주도권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이옥철 후보께서 조금 전에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어서 하시고 주도권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민주당의 생리를 지금 민주당 후보인 백수명 후보보다는 제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답변할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고 제가 황교안 후보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황교안 후보님은 철길, 바닷길, 하늘길 아주 대단하게 고성을 지금 만들겠다고 공약을 하고 계시는데, 그중에 제가 보니까 경제자유구역 고성 포함 지정을 통해서 글로벌 앵커 기업을 유치한다고 하십니다. 혹시 글로벌 앵커 기업이라고 그러는데 앵커 기업이 무엇인지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경제자유구역에 지금 경상남도에서 진주 사천 중심의 우주항공 경제자유구역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고성을 포함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경상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경제자유구역에 우리 고성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고성을 포함시켜서 글로벌 대기업과 대규모 투자 유치를 확실하게 끌어오겠다는 그런 말씀을 알겠습니다. 드리고 싶습니다. 예,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한 내용은 과연 앵커 기업이 무엇인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글로벌 앵커 기업이라고 하면은 고성에 과연 유치를 할 수 있을까? 앵커 기업은 말 그대로 선도 기업입니다. 어떤 특정 산업이나 분야에서 세계에서 중심이 되는 기업을 얘기합니다. 그 기업이 과연 고성에 올 수 있을까? 물론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글로벌 앵커 기업이라고 공약집에 말씀을 하시고도 그 앵커 기업에 대해서 어떤 기업하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정확하게 좀 알고 계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셔도 되겠습니까? 답변 예, 되겠습니까? 좀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욕철 후보님께서 뭐 앵커 기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우리 공약집에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카이하고 미국 록히드 마틴사하고 합작해서 지금 기업을 확장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미국의 항공모함이 함재기가 있습니다. 함재기가 이 훈련기거든요. 그 훈련기를 미국에 교체 시기가 됐습니다. 미국 공군 항공기도 지금 훈련기가 있는데 그걸 교체 시기가 됐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터져가지고 우리 카이하고 록히드 마틴스하고 합작한 우리 카이에 그러한 수주가 나온다고 한다면은 예, 엄청난 수주가 벌어집니다. 그런 기업을 우리 고성에 유치를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 시간을 좀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질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후보님, 그 앵커 기업을 유치하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 앵커 기업이 과연 고성에 올 수 있을까 하는 현실적인 문제를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번에는 우리 양정근 후보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양정근 후보는 미래형 농어촌 전환을 위해 스마트팜, 스마트 양식 기술 보급 확대 등을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네, 지금은 첨단 기술의 발달로 농업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어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의 방법, 예전의 방식으로 더 이상 어업이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첨단 기술을 적용하고 그에 따른 기술들을 교육하고 그러한 방식으로 스마트팜과 스마트 양식 등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역시 개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성군만의 차별성이 있어야 합니다. 타 지역에서 한다고 고성에서도 무작정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고성이 좀 더 네, 다음은 백수명 후보께서 첫 번째 상호 토론 마무리해 주시겠습니다.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근 후보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하고 같이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을 공약으로 했는데 재원 확보 방안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잘 아시는 것처럼 농어촌 기본소득은 군비 30, 도비 30, 국비 40%입니다. 그러면 고성인구 대략 5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약 24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지금 우리 고성의 재정 자립도는 10% 내외로 약 7,500억 예산 기준으로 했을 때 750억이 확보될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사업들에 소요되는 비용이 있을 겁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과감한 예산 구조조정을 통해서 확보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중앙정부는 인구 소멸 지역에 농어촌 기본소득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예산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이옥철 우리 후보님도 농어촌 기본소득을 공약을 했는데 확보 방안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예, 농어촌 기본소득은 그냥 단순한 지원이 아닙니다. 우리 농어민들이 그동안 피해를 입고 공익적 기회에 대한 보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농어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정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고성군도 반드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산을 좀 물었는데 다들 답변을 좀 두리뭉실하게 하셨는데 이번에 우리 그 군에서 민생지원금을 140 우리 국민 1인당 30만 원씩 해가지고 142억 그 정도 140, 50억 정도를 이번에 지급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번에 지난 4월에 국회에 가서 국회의장님하고 당대표 정책위 의장을 만나서 건의문을 전달하면서 이게 추가 공모가 떴는데 이 추가 공모 선정을 조금 선거가 끝난 이후에 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선거 때 우리 이상훈 군수님께서도 선거 때문에 나와 계셨고 부군수 권한이 없는 부군수가 무슨 권한이 있어서 신청할 거고 이래 가지고 이제 그걸 좀 연기를 해주라 했는데 연기는 되지 않고 선정하는 거를 조금 미루겠다 해가지고 지금 당초에는 5월 7일까지 신청을 받아서 5월 14일 선정을 하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이제 그 연기를 했습니다. 선정하는 거를 연기를 했는데 저희 군에서는 작년에도 신청을 하지 않았고 또 이번에도 추가 모집에도 또 신청을 안 했습니다. 우리 항열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고성 미래신문 일면 기사를 보니까 이상근 군수와 국민의 힘을 규탄한다 해가지고 기사 제목이 써 있었는데 혹시 한번 보셨습니까? 국민의 힘을 규탄한다. 예, 예, 말씀하세요. 한번 보셨습니까? 예, 그 기사에 네. 보면은 국민의 힘하고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신청 안 한 거에 대해서 그 답변 한번 주시죠. 네, 기본소득은 저도 추진을 할 겁니다. 그것은 2028년도에 새롭게 정부가 시행령이 내려옵니다. 그때 신청을 할 겁니다. 지금은 현실적으로 안 됩니다.
안 되는 기본소득을 지금 하겠다라고 공약하는 그 자체가 국민들을 물어가는 겁니다. 잠시만요. 물론 황일 후보님 내가 잠시만요. 답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답변 시간을 네. 주셔야죠. 아니 제가 주도권이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아니, 예, 사회자님. 예. 됐고 예. 아니, 사회자님. 아닙니다. 자, 일단 주도권 토론이니까요. 제가 토론 거이니까 다시 좀 답변할 좀 수 있는 기회를 정지 좀 시켜주십시오. 예, 예. 지금 미래신문의 제목을 보면은 국민의 삶보다 정치적 셈법이 우선하는 이상근 군수가 국민의힘을 규탄한다. 아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미래신문에서도 그런 뭐 취재를 했을 건데 그냥 막무가내 쓰지는 않았을 겁니다. 나중에 이 시간이 없는데 나중에 다시 농어촌 기본소득 할 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도권 상호 토론 시간은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도권 토론 시간이 5분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가능한 질문도 짧게 하시고 상대방 후보도 30초 이내로 좀 답변을 해 주셔서 원활한 토론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다음은 본 토론회를 준비한 주최 측에서 준비한 공통 주제 발표 시간입니다. 첫 번째 공통 주제로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각 후보들의 견해를 묻는 시간입니다. 이 주제는 전국에 치러지는 지자체 선거에서 제일 많이 다뤄지는 부분입니다만 해법을 실제로 찾기는 굉장히 힘든 부분입니다. 좀 구체적인 답안을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순서 시작은 하항열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생 생활 안정과 골목 상권 회생에 집중하겠습니다. 특히 고통받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5대 상생 파트너십의 전면 가동이 핵심입니다. 영세 상인의 노후 필수 장비 교체비를 직접 지원하고 상하수도 요금은 특별 감면 조치하겠습니다. 초저금리 대출 보증 확대는 물론 업종재난지원금 최대 500만 원과 재기 지원 프로그램도 즉각 전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고성시장 대행주차장 조성, 장바구니 무료 배달, 캐시백 제도를 하나로 결합하여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생존권을 보장하겠습니다. 둘째, 농업 경영 안심과 수익 혁신을 이루겠습니다. 농어촌 발전기금을 일배로 확충하여 영세 농가 대상 제로금리 대출을 실현하겠습니다. 군청과 공공기관 협업자는 모든 사업에서 우리 고성기업의 제품과 인력을 최우선 구매하도록 조례를 전면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신산업 일자리의 뿌리를 단단히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이옥철 후보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역 경제 활성화는 후보라면 누구나 가장 크게 고민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입니다. 우리 고성은 굵직한 해난들이 있습니다. KTX 역세권 개발, SK 오션 플랜트 정상화, 무인 항공기 종합타운, 드론 산업 단지 완성. 이런 것들만 잘 실행하는 것으로 지역 경제는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방안들이 필요합니다. 첫째, 지역업체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여 지역에서 돈이 도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둘째, 로컬푸드 확대 및 공공급식 전면 시행으로 지역 농산물이 지역에서 먼저 소비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농어촌 기본소득은 정부의 확대 방침에 맞춰 반드시 다음 공모에서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 자원이 곧 고성의 경쟁력입니다. 농업과 소상공인이 함께 살아나는 활기찬 고성, 저 이옥철이 반드시 실현해 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백수명 후보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서 제가 핵심 공약으로 발표한 농어촌 기본소득 그리고 항공방산 기업 유치 그리고
유소년 스포츠 특구 이 세 가지가 모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약입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당장 어려운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지원금으로 상품권으로 지급되니까 이 상품권을 가지고 지역에서 소비가 일어나니까 지역 경제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산기업 유치 이거는 일자리가 일단 생기니까 인구가 늘어날 것이고 그럼 또 지역 경제가 살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가 유소년 스포츠 특구를 했는데 우리 고성이 동계 훈련을 상당히 많이 옵니다. 우리 스포츠 산업 도시로서. 그리고 전국 대회도 유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갖다가 좀 차별해 가지고 성인 스포츠보다는 유소년 스포츠 특구를 하면은 어른들이 부모님들이 따라오니까 경제 효과가 상당히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특구로 한 것은 농지에다가 운동장을 짓게 되면은 농지 전용 갖는 그런 규제를 좀 완화할 수 있는 문제가 있어서 특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끝으로 양정건 후보께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 고성 경제는 사실상 고사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빈 상가가 늘어나고 전통시장은 점점 더 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 어떤 훌륭한 미래 청사진도 현재 고성에서는 사상 누각에 불과합니다. 꺼져가는 고성 경제의 숨결을 살리기 위해 농어촌 기본 소득이라는 심폐소생술을 우선 실시하겠습니다. 얼어붙은 골목 상권을 살리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지역의 소비를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매월 지역 카페로 지급되는 기본 소득을 통해 즉각적으로 가게의 안정을 돕고 이것이 다시 지역 내 소상공인 매출 증대로 이어지는 경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습니다. 미래성장 동력으로 스마트 농업과 스포츠 휴양 도시로의 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고성의 뿌리인 농업의 첨단 기술을 접목하여 생산성과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겠습니다. 규모의 경제가 적용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바꾸겠습니다. 또한 천혜의 자연환경, 소가야 문화유산과 자율주행 교통수단, 스포츠 시설 인프라를 융합해 365일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고성을 만들겠습니다. 당장의 민생을 챙기는 농어촌 기본소득과 미래를 여는 첨단 농업, 머무르는 고성, 이를 통해 고성 경제를 다시 뛰게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서 첫 번째 공통 질문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우리 후보들의 생각을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공통 질문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주제는 우리 고성 지역뿐만 아니라 이번에 인구 소멸 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대한민국 전체 시군의 이번 선거에 있어서 가장 뜨거운 주제이기도 합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실시에 관한 후보자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옥철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은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지속 가능한 지역 공동체를 복원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 모델입니다. 도시는 계속 팽창하고 농어촌은 소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농가 인구는 줄고 생산비는 급등했으며 수급 불안까지 겹쳐 농업의 지속 가능성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소멸 위기에 처한 농어촌을 지키기 위한 긴급 처방이 농어촌 기본소득입니다. 지난 23일 대통령 직속 농특위는 2027년 시범사업 종료 후 본사업 전환을 염두에 두고 인구 감소 지역 69개 군에서 전국 농어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시나리오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재원 조달 및 분담 구조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정부, 광역, 기초 간 재정 분담 비율을 조정할 의사도 밝혔습니다. 그러나 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타 시군과의 연대는 계속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고성이 소멸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가장 강력한 첫 단추가 될 것입니다. 농어민이 제대로 대접받는 고성, 저 이옥철이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자, 다음은 백수명 후보께서 이어주시겠습니다.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인구 소멸 위에 대응하기 위한 매우 현실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고성의 가장 큰 문제는 인구 감소로 소비 기반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줄어들고 지역 상권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 국민에게 매월 15만 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조기 추진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급 방식입니다. 현금이 아니라 100% 고성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해서 지역 안에서 소비가 반복적으로 순환하도록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 매출이 살아나고 지역 경제에도 새로운 활력이 생길 것입니다. 또한 정부 시범 사업과 국비전을 적극 활용해 군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가 아닙니다. 지역 경제를 살리고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한 고성형 경제 정책입니다. 반드시 추진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은 양정근 후보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최근 고성은 인구 4만 7천 명 선이 무너지며 향후 4년 내 생존을 담보하기 힘든 인구 소멸의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급격한 위기를 막기 위해 저는 법 규정이 허용하는 한 가장 신속하게 농어촌 기본소득을 도입하겠습니다. 왜 지금인가? 일회성 수당이나 언제 올지 모르는 기업 유치만 기다릴 여유가 없습니다.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전 세계적인 고용 감소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매달 안정적으로 지급되는 기본소득은 아이와 청년의 유출을 막는 튼튼한 방파제가 될 것입니다. 꼼꼼하게 설계되어 시행된다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이미 실시한 타 지역에서 그 효과가 검증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지방주도 성장 기조하에 농어촌 기본소득을 인구 소멸 지역을 대상으로 빠르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으로 고성에도 농어촌 기본소득을 빠르게 시행할 수 있습니다. 10% 안팎의 낮은 재정 자립도를 감안하면 그동안의 전시성, 선심성 예산을 과감하게 구조조정해야 합니다. 국민의 생존보다 시급한 예산은 없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고성의 땅과 바다를 지켜온 국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자 투입 대비 가장 효과가 좋은 정책 수단입니다. 공항 개발 계획이 아닌 당장의 고성의 생존을 보장할 가장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끝으로 하흥열 후보께서 마무리해 주시겠습니다.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은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도입을 해야 됩니다. 지금 세 분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그 부분 다 타당합니다. 타당한데 지금 현실적인 문제를 우리가 따져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신청이 안 됐습니다. 신청이 안 됐기 때문에 27년도까지는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28년도에 새롭게 정부가 시행령을 내려오면 그걸 보고 우리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요, 우리 군비 부담이 30%죠. 아까 우리 양정근 후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30% 군비를 부담하면 우리 군비가 250억 나갑니다. 그리고 우리 작년에 복지 예산 중에서 우리 고성 군세를 부담한 금액이 173억 원입니다. 그럼 더하면은 413억 원입니다. 우리 군세, 순수한 군세의 55%가 완전하게 기본소득과 복지 예산으로 나가버립니다. 55%가요. 그럼 45% 가지고 한 230억 가지고 국도비가 내려오면 매칭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약속한 그런 공약 사업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군비 매칭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이것으로서 두 번째 공통 질문 농어촌 기본소득 실시에 관한 후보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로는 농업 예산 정액과 청년 후계농 및 창업농 육성 방안에 대한 후보자들의 생각을 듣는 시간입니다. 이번 순서는 백수명 후보부터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에서 저는 농해양수산위원장을 맡았습니다. 도에서 누차 저는 농업 예산을 증액해야 된다 그렇게 계속 강조를 했는데 우리 군의 농업 예산을 한번 제가 데이터를 한번 쳐보니까 경남도에서 거참군이 제일 예산이 많습니다. 15.77%. 다음으로 창녕군이 13.77%. 우리 고성이 12.32%입니다. 뭐 군부를 따지면 한 3위 정도 되는데 그래도 우리 농업인 단체에서는 계속적으로 농업인 예산 증액을 요구합니다. 저도 거기에 공감을 합니다. 전체적인 전체적인 우리 군 예산을 또 챙겨보고 뭐 여력이 있으면은 분명히 저는 증액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나중에 뭐 군수 당선되면은 이거는 우리 농업인 단체와 계속적으로 간담회도 가지고 소통하면서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청년농 정착 지원이 지금 3년으로 돼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3년 안에 정착을 못하니까 한 2년 더 군비로서 늘려가지고 한 5년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양정건 후보께서 이어주시겠습니다. 고성 구민 여러분 그리고 농업인 여러분, 농업은 1차 산업이 아니라 우리 지역의 미래 산업입니다. 이제는 농업 예산을 단순 생계 지원이 아니라 미래 투자로 과감히 전환해야 합니다. 정부는 스마트 농업 확산을 국정 과제로 삼고 인근 지자체들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 고성군 역시 최근 예산 7천억 시대를 열었지만 농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스마트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저는 농업 예산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첨단 기술을 통한 세대 교체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청년 농업인을 위해 스마트팜 가공 창업의 초기 자금과 임대 농지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성공한 농업인과의 멘토링 제도를 통해 실패를 줄이고 신규 유입 청년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 없이 농업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인공지능과 데이터 기반 농업 교육 및 창업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드론, 자동화 농기계, 로봇 수학 기술 등을 배우는 미래형 인재를 키우겠습니다. 생산만 하는 농업이 아니라 가공, 유통, 관광을 연계한 고부와 가치 6차 산업으로 전환하겠습니다. 구독 경제를 활성화하고 수출 지원을 통해 고성의 우수한 농수산물이 실질적인 경제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하항열 후보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성 농업의 미래를 바꿀 예산 증액 및 청년농 육성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 예산은 2026년에는 약 18%이고 2015년 제가 재임 당시에는 약 21%였습니다. 다시 재임을 하면 단순한 양적 증액을 넘어 현장 맞춤형 구조 혁신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첫째, 농업 예산의 혁신적 전환과 현장 밀착형 증액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농어민 단체들의 수건 사업인 반값 농자재 지원과 축산 농가 사료 보존의 예산을 우선 확충하여 경영 안심 울타리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농어촌 발전 기금을 2배로 확충함으로써 영세 농가를 위한 제로금리 희망 사다리 대출을 전면 실현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둘째, 청년 후계 농가 자금농 중에 초기 자본이 부족한 청년들을 위해 첨단 에코 스마트 축산 ICT 타운 내에 임대형 스마트팜 공단을 대폭 조성하겠습니다. 8년은 지푸드 유통 클러스터와 연계하여 가공, 온라인 직거래, 세계화 수출 등을 하여 6차 산업 융합 모델로 완성해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으로 이옥철 후보께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업 예산을 증액하려면은 먼저 예산 구조조정을 해야 합니다. 그동안 간행적으로 써오던 선심성이나 낭비성 예산부터 정리하겠습니다. 한정된 군 재정을 꼭 필요한 곳, 군민이 체감하는 곳에 다시 배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은 고성의 근간이자 뿌리입니다. 농업, 축산, 수산 분야별로 현장에서 요구되는 예산을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한 예산을 정액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월 1만 원 수준의 임대행 스마트팜을 조성하여 우리 청년 농들이 교육부터 입주, 자립까지 단계별로 할 수 있는 자립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이 농업에서 희망을 찾고 고성에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청년들이 농촌에 정착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주거인 문제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농촌 주거 뉴딜 사업을 통해 청년농가, 장업농 주거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저 이옥철이 예산부터 확실히 받고 반드시 증명해 내겠습니다. 살 곳이 있어야 정착이 있고 정착이 있어야 농촌의 미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공통주제 마지막 시간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대책 수립과 수산업 관련 조직 개편에 대한 후보자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입니다. 참고로 최근 몇 년간 우리 고성과다는 고수원으로 인해서 우리 고성 특산물인 가리비 양식과 굴 양식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단 수산업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기습폭우가 내릴 때는 농업에도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듣는 시간입니다. 이번 순서는 양정건 후보가 시작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기후 위기는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고성 어민들의 생존이 걸린 현실입니다. 최근 자란만 일대에서는 고수온과 빈 산소 수계로 인해 가리비와 굴이 대량 폐사했고 일부 어간은 생산량의 90% 가량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금의 행정조직으로는 반복되는 기후 재난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전반적인 개편이 필요하며 수산업 조직도 개편 대상입니다. 해양수산국 수준의 전문 조직으로 강화해 수산정책, 재해 대응, 해양 환경보호, 스마트 양식 등을 통합 관리하겠습니다. AI 기반 해양 환경 예측 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수온과 용존 산소량을 실시간 분석해 피해를 조기 예측하고 어민들에게 즉시 경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중앙정부와 경남도가 추진 중인 스마트 양식 정책과 연계해 자동 산소 공급 장비, 스마트 부표, 원격 관리 시스템 보급도 확대하겠습니다. 피해 복구를 넘어 고부가가치 수산업으로 전환하겠습니다. 가리비, 갯장어, 굴, 새우 등 수산물의 단순 생산이 아니라 가공, 브랜드와 관광 연계 산업으로 키우고 청년 어업인과 스마트 양식 창업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제가 필요합니다. 자, 다음은 하학열 후보께서 이어주시겠습니다. 네, 기후 위기는 전 지구상의 위기입니다. 한때 제가 재임 당시에 폭우가 내려 수남리 일대가 침수되어 주민들의 피해가 컸습니다. 그때 제가 배수 펌프장을 즉각 설치한 후 현재까지 침수 피해를 완전히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즉각적인 대처를 통해 기후 위기를 극복한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해상 기후 위기인 고수온 현상은 이제 고성 수산업의 생존 문제입니다. 이를 첨단 기술과 일개 수산과 일개 담당을 늘려 정면 돌파하겠습니다. 첫째, 최첨단 AI 기반 고수온 조기 경보 시스템을 고성바다에 즉시 도입하겠습니다. 둘째, 국립수산과학원과 연계해 기후 변화에 버텨내는 신품종 개발 전담팀을 즉각 신설하겠습니다. 셋째, 가공유통 바이오 전문 인력을 최전선에 배치해 수산직의 전문성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산조정위원회 권한을 확대해 기후재난 시 신속한 예산 지원과 긴급 구제가 현장에서 즉시 집행되도록 만들겠습니다. 과학적인 수산 행정과 강직한 조직 액션으로 우리 고성바다를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이옥철 후보께서 이어가겠습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기후 위기는 현실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 어민들 생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자란만에서 가리비 굴 양식장 130헥타르가 빈산소 수계로 쑥대밭이 됐습니다. 비행만 해도 약 10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적조, 고수홍까지 겹치며 어민들은 정말 최악의 한 해를 보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게 작년만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매년 반복되고 피해 규모도 더 커질 거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고성군의 대응은 피해가 난 뒤 황토 뿌리고 복구비 지원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아픈데 반창고만 붙여온 객입니다. 저는 이걸 바꾸겠습니다. 고수원, 적조, 빈산소 수계 여부를 어민들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비상 경계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수산 조직 체계가 바뀌어야 합니다. 지금 수산과는 현장을 잘하는 유능한 직원들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구조입니다. 행안부와 적극 협의해 조직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장 전문성이 제대로 인정받고 능력 있는 직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드는 것이 수산업을 살리는 저는 첫걸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끝으로 백수명 후보께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우리 사회자님도 말씀하시고 우리 후보자님들도 다 말씀을 하셨는데 고수원 적조 빈산수 수결에 인해 가지고 폐사를 많이 했습니다. 다들 공감하는 사항이고 앞으로 기후위기 대응 전담 기관을 좀 저는 강화를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장 대응 중심의 수산 행정을 반드시 펼쳐야 된다. 또 수산재 대응 체계를 더욱 확대해야 된다. 또 스마트 양식과 친환경 양식 지원을 확대해 지속 가능한 수산업 기반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고수원을 이겨낼 수 있는 어종 육성에도 좀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수산업 조직도 현장 중심의 조직으로 개편을 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우리 양식어장 환경 개선과 감척 사업 논의도 적극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된다. 지금 현재 우리가 감척 사업은 허가업인 어선업에만 지금 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우리 면허업인 정치망업도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면허업권인 우리 양식업도 앞으로 감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백수명 후보를 마지막으로 오늘 주최 측에서 준비한 4가지의 공통 주제를 모두 들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조금 전 우리 후보들께서 말씀하신 공통 주제 4가지를 놓고 주도권 상호 토론 시간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도권 시간은 5분입니다. 이 시간 잘 지켜주시길 바라고, 질문이 지나치게 길 경우 사회자가 일부 개입할 수 있는 점 참고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이 시간 첫 순서로 하흥열 후보께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까 기본소득 관련해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다가 시간이 끝났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가, 지금은 28년도까지 신청도 안 되고 지금 우리가 할 수가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28년도에 새롭게 정부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오면은 그 지침이 어떤 것인가, 국비, 도비, 군비 부담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걸 살펴봐야 됩니다. 만약에 그때도 40, 30, 35로 내려온다면 우리는 뭘 주장을 해야 되냐면은 차등 보조율, 이걸 주장을 해야 됩니다. 지금 국회와 정부에서 차등 보조율을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인구 소멸 지역에 대해서는 보조율을, 국가 보조율을 90% 하고 지방 부담을 10%로 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때 되면 이게 실현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국비가 80%, 90%, 80% 내려오면 도비 10%, 우리 군비 10%가 되거든요. 그럼 우리 군비 부담이 훨씬 줄어든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28년도에 실현될 그런 기본소득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이걸 하겠느냐 말겠느냐, 어떤 식으로 하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의 어떤 논의는 지금 현실성이 맞지 않습니다. 그걸 우리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호소를 드리고 왜 안 되는지에 대한 이런 부분을 말씀드려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요, 아까 우리 양정원 후보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우리 그 부담률이 30% 가면 250억입니다. 복지 예산 우리 군비 부담 173억이에요. 자, 하응열 후보님 어느 분 지목에서 질문하실지 바로 질문 네, 좀 질문을 해주시기 하겠습니다.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게 우리 현실적으로 따져서 우리 국민들에게 올바르게 안내를 해드리고 28년도에 가면은 정부에서 어떻게 이 지침이 내려오면 어떻게 하겠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현실적인 문제를 국민들께 말씀을 드리고 동의를 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네, 우리 백수명 후보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작년 12월 3일 경상남도의 농해수산위원장 시절 백 후보님은 이웃 남해군의 농어촌 기본소득 예산 126억 원을 실효성 부족과 재정 부담을 이유로 상임위에서 직접 전액 삭감하셨습니다. 그랬던 분이 민주당에 입당하자마자 1호 공약으로 기본소득을 발표하며 손바닥을 뒤집었습니다. 백 후보님. 도의회에서 예산을 전액 삭감할 때와 달리 대체 언제부터 생각이 찬성으로 바뀌신 건가 묻고 싶습니다. 민주당 당직을 옮기기 훨씬 전부터 농촌 소멸을 고뇌하다가 찬성을 바뀐 것이 맞습니까? 백 후보님 답변하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의 농해양수산위원장을 맡고 있을 때 우리가 부결시킨 것은 맞습니다. 그때 제가 얘기하기로 왜 남해만 주노? 우리 경남에 10개 군이 다 해당되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당시에 우리 도지사님 방침이 조금 그 당시에 조금 농어촌 기본소득을 추진하는 걸 조금 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렇게 좀 해가지고 심의를 해가지고 부결을 백 후보님 예. 뭐 좀 짧게 해주시고 예. 저 질의 시간이 자꾸 넘어가니까 좀 짧게 해주시기 예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국비 40% 아까 80%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저희가 그 당시에 심의를 하고 나서 마치고 나서 바로 우리가 대정부 건의를 했습니다. 국비 부담을 40%에서 80%를 해주면은 저희 도에서 또 다른 우리 시군에 전부 다 할 수 있으니까 좀 그렇게 해주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네, 뭐 그 정도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또 후보에게 질문해야 되니까요. 양정은 후보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소득 같은 보편적 현금 지급은 시장의 선순환이라는 달콤한 유혹과 달리 오히려 상권의 적물가 인상을 자극해 시민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보조금만 노린 비생산적 일시 진입 등 부작용이 크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게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농어촌 기본소득을 강하게 주장하는 이유는 단순히 경제 활성화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인구 유출 대응입니다. 예, 우리 양정근 후보께서는 다음 주도권 토론 시간에 그 답변을 이어서 질문을 연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하응열 후보의 주도권 토론은 모두 마치고 다음은 이옥철 후보의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입니다. 예, 먼저 하응열 후보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지금 현재로서는 당장 추진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어차피 이거는 정부 공모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공모를 하고 거기에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선정이 돼야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말씀드렸듯이 정부에서 2027년도까지 그 결과를 가지고 확대할 방침이라고 지난 23일 발표를 했습니다. 만일에 전면 시행이 된다면은 그냥 주는 겁니다. 그냥 저희들이 시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마치 당장 군수가 되면 내가 15만 원씩 이 농어촌 기본소득을 추진을 해서 될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저도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응열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상근 군수님께서 선거 앞두고 갑자기 긴급 생활지원금 해가지고 30만 원씩 국민들에게 지급을 했습니다. 그걸 아주 환영을 하셨습니다. 그 예산만 해도 140억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황일 후보님께서 20만 원씩 나중에 군수가 되면 더해서 50만 원이 돼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예산 다 하면 약 250억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농어촌 기본소득 예산이 우리 1년에 군비 부담이 지금 30% 하더라도 250억 정도 됩니다. 250억이 조금 넘습니다. 그러면은 일회성으로 우리가 지급하는 거하고 매월 국민들한테 15만 원씩 들어가고 250억이 지급이 되면은 도비, 국비 해가지고 약 500억이 넘게 다시 고성에 자금이 불립니다. 자, 이옥실 후보님 예. 질문.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황일 후보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옥철 후보님께서 질의해 주신 30만 원 민생지원금 문제는 그때만 해도 우리 기본소득 이 부분이 신청도 안 됐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상근 군수님도 기본소득 이거 신청하려고 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군 예산 파트에서 이것은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왜냐하면 이걸 자꾸 이런 식으로 우리 그 군세 군비가 이렇게 자꾸 나가게 되면 나중에 지방자치단체가 파산에 이릅니다. 이것까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못하지만 30초. 민생지원금 30만 원은 지원하는 게 30 어떻겠느냐 이렇게 건조해야 될 겁니다. 예. 예. 저는 우리 국민들이 꼭 필요한 정책은 예산보다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일회성으로 지급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만일에 준비를 잘해서 공모에 신청해서 선정이 됐다면 1년에 고성군에 800억이 넘는 돈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풀립니다. 이게 낫겠습니까? 단지 일회성으로 250억 가까이 푸는 게 낫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은 황일 후보님께서 좀 깊이 고민하셔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양정근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양정근 후보님이 저보다 한 15회 후배 됩니다. 너무 반가웠습니다. 젊은 분이 이렇게 과감하게 용기 있게 우리 군수선거에 뛰어드는 거 보고 저는 박수를 쳐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 공약집을 보니까 선관위에 게재된 공약집을 보니까 너무 준비가 부실하다. 이 성의가 없다 하는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양정근 후보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변명을 하시겠습니까? 예,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일단 저를 반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 공약집의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저의 공약으로 정치 신뢰 회복을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농어촌 기본소득을 도입한다는 공약. 자, 우리 양정근 후보님 메모해 두셨다가 주도권 토론 시간에 답변에 이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백수명 후보 주도권 토론 전에 한 번 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질문을 하는 시간이 2분, 3분을 넘어가게 되면은 또 답변을 해야 될 후보가 답변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최대한 이 주도권 토론이 좀 원만하게 토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후보님들께서 잘 좀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승명 후보 시작하겠습니다. 예, 앞서 우리 이옥철 후보님께서 황열 후보님께 질의를 하셨는데 저하고 상당히 의견을 같이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번에 그 민생지원금 140~50억 정도 지급하는 걸 저는 이번에 국회에 가서 내려와서 우리
우리 담당 부서에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이분의 140억 지급한 민생 안정지원금을 일단 지급하지 말고 중단했다가 만약에 이분의 신청을 해가지고 안 되면은 그때 지급하더라도 저는 하도 우리 그 공무원들이 예산이 없다고 얘기하니까 그렇게 제안했습니다. 140억, 50억 플러스 하면은 100억만 있으면은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자꾸 공무원들이 예산이 없어 안 된다고 하니까 저는 이런 방식을 한번 생각했습니다. 이번에 민생지원금 안 주고 일단 보관했다가 우리 고성에 지금 재정 안정화 기금이 한 210억 정도 있습니다. 이 기금에서 한 100억 정도를 같이 부담을 해가지고 250억 원을 우리 군 부담할 거를 준비를 해가지고 신청을 하면은 저는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번에도 신청을 안 했습니다. 작년에 10개 군 중에서 남해 함양 거창이 신청해가지고 남해가 선정됐고 이번에는 6개 군이 그러니까 고성, 함안, 창녕을 제외한 6개 군이 다 또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우리 군이 여기에 포함됐다는 게 신청을 안 했다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민단체 희망연대에서 저번에 기자회견도 하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황열 후보님 답변 한번 해주시죠. 네, 후보로서 인사를 많이 다니지만은 고성업 사무소에 인사를 많이 다녔습니다. 민생지원금 30만 원 타기 위해서 많은 국민들이 오셨어요.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우리는 국민을 보고 가야 됩니다. 우리가 기본소득은 우리 행평선 안 됐지만은 그러나 지금 중동 사태 또 이 전쟁 사태에 고유가 시대에 우리가 그 정도 지원금을 드리니까 우리 국민들께서 너무 좋아하셨어요. 각 읍면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 수산업을 하시는 분들은 기름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조업을 못 갖춘다 하는 그런 말을 들었을 적에 이런 지원금이 큰 도움이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황일 후보님도 앞서 계속 예산이 없어서 신청을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공무원적인 방식입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140, 50억 주는 이 민생지원금 일회성 지급하는 이거를 주지 말고 보관했다가 우리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재정 안정화 기금하고 더해 가지고 250원 일단 마련해 놓고 신청을 하면 되는데 신청을 해 가지고만 우리가 선정이 되면은 근 850억의 효과를 낼 수 있는데 앞서도 우리 이옥철 후보님 말씀하시는데 850억의 효과를 낼 수 있는데 140, 50억의 효과를 내고 그냥 뭐 하는 그렇게 되면은 우리 국민들이 어느 걸 선택하겠습니까? 140, 50억을 받고 그걸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좀 기다렸다가 선정 결과를 보고 850억을 받는 걸 원하겠습니까? 계속 아까 전에 예산이 없어가지고 안 한다고 그러는데 다시 한 번 더 답변 한번 해주시죠.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정치는 현실입니다. 행정은 현실이고요. 현실을 봐야 됩니다. 국민들한테 언제까지 그렇게 희망 고문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정치인으로서 안 되는 것은 안 됩니다. 현실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니 될 사항을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국민들은 그게 되는갑다 이래가지고 자꾸 거기에 기대를 걸잖아요. 황일 후보님 잠시만요. 그래서 안 되는 걸 저는 그러한 지금 버스 지나가고 난 뒤에 이런 논의는 2028년도에 새로운 정부의 안이 내려오면 그걸 보고 우리가 하자는 얘기입니다. 안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꼭 하겠습니다. 저는. 자, 이렇게 해서 백수명 후보의 주도권 토론 시간 5분도 모두 끝이 났습니다. 자, 끝으로 우리 양정근 후보는 토론 시작 전에 두 분의 후보의 질문에 보충 답변을 하시고 질의하셔도 무관합니다. 자,
대웅아, 대웅아, 대웅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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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뭐. 아니 자 대웅아 밖으로 좀 모셔 밖으로. 빨리 빨리 빨리. 자 우리 같이 좀 도와주셔가지고 원만한 토론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같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뒤에 계신 분 좀 협조 부탁드릴게요. 우리 지지자. 자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밖으로 좀 모셔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우리 뒤에 계신 분들 같이 좀 도와주십시오. 그 뒤에 지금 청년회의소 회원들 여기 좀 같이 좀 지원해 주세요. 술을 접수고 오시네. 아유. 자 끝으로 양정건 후보의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이옥철 후보님께서 말씀 주신 공약이 부실하다라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출마를 하면서 가장 제가 주안점을 둔 것은 고성의 정치 신뢰 회복입니다. 두 번째는 농어촌 기본소득의 도입입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많이 말씀하셨지만 농어촌 기본소득만으로도 사실상 고성군이 가용한 군비는 거의 소진됩니다. 나머지 예산은 대부분 경직성 경비와 복지 예산일 것입니다. 더 이상 새로운 일을 추진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저라고 고민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지키지 못할 공약은 담지 말자라는 결심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하학렬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농어촌 기본소득이 경제의 지역 소비를 활성화하는 경제 문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인구 유출 대응입니다. 정치가 현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웃 남해시만 해도 농어촌 기본소득을 도입한 후 인구가 몇십 년 만에 늘었다고 합니다. 인근의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을 도입해서 우리 고성 같은 인근 지자체의 인구를 흡수한다면 과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관련해서 하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2028년에야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남 내 타 군의 국민의힘 후보들조차도 농어촌 기본소득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2028년은 기본적인 정부의 계획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계획은 고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경제 상황이나 예산, 세수 등을 감안해서 중앙정부의 의지가 있다면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자체의 요구가 크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에 대해서 우리 하 후보님의 입장을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군수가 되면은 우리 인구 소멸 위기 지역의 군수님 72명을 모시고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러 갈 겁니다. 왜냐? 지금 삼성전자 아시죠? 그 이익금을 노조에서 45조를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번 해에 낼 법인세가 10조입니다. 그 10조 중에 1조만 빼면은 우리 기본소득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시범사업 2년이잖아요. 그럼 2년 하고 나면 안 줄 겁니까? 우리 국민들한테. 시범사업 하지 말고 정부에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차등 보조율을 가지고 군비 부담 10% 해가지고 정부 돈이 많잖아요. 인구 소멸 그렇게 남해 지역에서는 인구 증가 효과가 크다면 이걸 시범 사업을 할 건 아니잖아요. 정부에서
이런 만약에 제가 경우에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저 삼성전자 하나만 해도 법인세가 10조 들어옵니다. 이걸 한 1조, 2조 끊어가지고 뭐 우리 지방 소멸 위기 군에 기본소득 해라. 그 넣어주면은 뭐 2년 아니라 계속 할 수 있더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지금 현재 문제가 뭐냐면 또 2년하고 끝입니다. 그러면 계속 주다가 우리 그 국민들에게 드리다가 그럼 2년 끝나고 나면 안 드릴 겁니까? 그때는 또 드려야 될 것 아닙니까? 약속한 건데. 그런 어떤 문제도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28년도에 어떤 정부의 시행령이 내려오느냐 그걸 보고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 좀 더 내놔라. 우리 지자체는 좀 힘드니까 그런 취지로서 말씀을 드리고 기본소득은 필히 시행을 해야 될 그런 사업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네, 2028년까지 고성은 더 이상 기다릴 여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백수명 후보님께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군수가 되신다면 대통령께 농어촌 기본소득을 적극적으로 건의하실 생각이 있으신지요? 예, 대통령께도 하고 우리 국회에도 하겠습니다. 예, 주도권 토론은 주도권을 가진 후보의 재량권이기 때문에 적절한 시간을 잘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서 주최 측에서 준비한 4가지의 공통 주제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한 주제 없이 오늘 토론회에서 있었던 공약 발표 그리고 공통 주제 총망라해서 후보에게 상대 후보에게 물어보는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이번 토론 시간은 전과 방식은 같지만 후보자 2인 이상에게 두 분의 후보에게 질문을 해야 되는 룰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 룰을 좀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번 순서는 이옥철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은 5분 동일하겠습니다. 예, 우리 백수명 후보님은 줄서는 정치하지 않겠다면서 지난 3월 2일 날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열흘 만에 민주당에 입당 신청을 했습니다. 그 열흘 동안 과연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 답변해 주시죠. 저도 처음 시작은 국민의힘 후보로 출발을 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의 6분의 후보가 이제 경선을 그 과정을 거치고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경선이 공정하게 가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읍내에는 백수명 후보는 도의원은 국회의원한테 찍혀서 공천 못 받는다 그렇게 또 말씀하시고 또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도의원 하면 되지. 이렇게 또 하니까 뭐 도의원도 어려울 것이다. 예, 그런 얘기를 그렇습니다. 하니까 제가 저 시간 드렸습니다. 30초 지났습니다. 제가 또 제 반론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정체성이나 신념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이익보다 정치적 신념을 먼저 앞세워야 되고 공익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요 잠깐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탄핵 반대를 하고 광화문 집회에 오르내렸습니다. 그럼 이렇게 민주당 정부를 공격하고 그 국민의힘에서 도의원을 재선이나 하셨던 분이 우리 민주당에게 온다면은 저도 좋습니다. 좋은 분들이 오신다면 좋죠. 그런데 최소한 그 일에 대한 국민의힘에 있었던 데 대한 탄핵 반대에 대한 저희들은 탄핵 찬성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입장을 분명하게 반성을 하고 입장 표명이 있은 후에 들어오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아무런 반성도 없이 입장 표명도 없이 불쑥 들어온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백수명 후보의 입장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저는 평소에도 당보다는 우리 군민이 우선이다. 고성군 발전이 우선의 생각으로 의정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답변 드렸듯이 그런 얘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앞서 방금 우리 그 집회에 참석한 그 사진을 보셨는데 보여주셨는데 그거는 우리 당에서 전부 다 참여하니까 저도 참석했습니다. 뭐 그 정도지. 저는 도의원이 정치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의원은 고성군과 경남, 도를 가교 역할을 잘하면 되는 거지. 예, 제가 30초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의원이 정치인이 아니면 군수는 정치인 아닙니까? 최소한 입장 표명 정도는 하고 당을 옮기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항일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방금 사진을 올리다 보니까 우리 항일 후보님도 광화문 집회에 간 게 올라왔는데 아직도 탄핵 반대에 대한 소신은 그대로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광화문 집회에 제가 자주 올라갔습니다. 내 생각은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광화문 집회에 올라간 겁니다.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데 그런 활동을 좀 적극적으로 한다는데 그걸 누가 뭐라 합니까? 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직까지도 그런 생각을 탄핵에 가지고 계신 대한 데 그런 대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두십시오. 예, 그만하십시오. 아직까지 계엄은 저희도 뭐 대통령께서 좀 성급했다 잘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은 아직 내란이라는 이 부분이 자, 이상으로 이옥철 후보의 주도권 토론도 이것으로서 마치고 나중에 항일 후보께서는 주도권 토론 시간에 다시 답변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은 백수명 후보께서 주도권 토론 5분 시작하시겠습니다. 예, 저는 이옥철 후보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우리 선거공보 책자에 보니까 예. 군수가 3명, 사명이 되어 자신들의 이익을 먼저 챙기는 힘 있는 자들의 놀이터 이렇게 공보 책자에 적혀 있던데 그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그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백수명 후보 모르십니까? 저도 수차례 들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이상근 군수님께서 어떻게 군정을 이끄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불편한 진실입니다. 이런 곳은 바꿔야 합니다. 예, 모르셨다면 주변에 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도 그 고성 미래신문을 한번 보니까 지난 4월 30일 성급한 혼탁하게 하는 정치 브로커 뭐 그 기사도 있던데 혹시 한번 보셨습니까? 이옥철 후보님. 예, 그것도 한번 읽었습니다. 예. 그 뭐 내용을 한번 제가 또 보니까 뭐 특정 후보를 도우면서 당선을 미끼로 일정 지분을 요구하며 성사되었다는 등 매우 구체적인 말들이 나온다. 인사권, 각종 사업권에 개입키로 했다. 믿기 어려운 풍문들도 나돌고 있다는 이런 기사가 실렸는데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이게 사실이면 진짜 큰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특권과 반칙을 없애는 공정한 진짜 고성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정치 반드시 없애야 됩니다. 이게 어느 캠프인지 대충은 아실 건데 캠프의 책임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을 해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네, 공감을 합니다. 예, 예. 항열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공보 책자 표지에 보니까 행정은 경험, 결과는 경제 이렇게 적혀있는데 이 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이게 뭔지 네. 행정이라고 좀 하니까 짧게 해주십시오. 30초.
몇 분 주시겠습니까? 30초. 우리 룰이 30초 아닙니까? 자, 답변은 일단 답변을 하려고 하는데 뭐 짧게 자. 해라는 말씀은 저는 좀 길게 과한 할 것 것 같습니다. 같아요. 왜냐하면 자, 잠깐만요. 황일 후보님 일단 질문자께서 질문하셨고 최소 30초는 보장을 해 주셔야 되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30초 동안 좀 힘들겠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군수나 의장을 지내야 행정 개념이 있다고 우리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군수와 의장을 했기 때문에 행정 개념이 있다. 결과는 경제로 보이겠습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군수 정도 해야 행정 경험이 있다 하면 저는 그러면 도의원 했는데 그러면 행정 경험 없는 겁니까? 저는 고성군수 정무실장도 한 7, 8년 했고 또 도의원도 재선 의원을 했는데 우리 황열 후보님 행정 경험이라 했으니까 도의원 역할이 뭡니까? 네, 말씀하세요. 예, 끝까지 물었다 아닙니까 제가? 끝까지 말씀을 듣고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끝까지 도의원의 역할이 뭔지 그 제가 물었습니다. 네, 우리 백수명 후보님과 저와 좀 견해가 좀 틀리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정치권에서 그렇게 평가를 한다 이 말입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으로. 우리 황열 후보님하고 저하고 공통적인 게 이제 도의원을 한 겁니다. 도의원을 한 건데 도의원 하시면서 조례 혹시 몇 건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조례요. 예, 조례 여러 건 했습니다. 여러 번요. 네. 몇 그뭐 건 기억 안 기억은 나십니까? 나지 않습니다. 한 10건 정도 한 것 같습니다. 10건 정도예요. 네. 도의원의 역할은 예산 따오고 또 조례 재개정하고 그 역할이 두 가지입니다. 근데 제가 자료를 한번 찾아보니까 우리 황열 후보님은 4년 동안 조례 한 건 발의했습니다. 제목 불러드릴까요? 한우 수정란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이거 하나였습니다. 저는 도의원 하면서 15건의 조례를 발의했고 대정부 건의도 3건 했습니다. 그럼 제가 더 행정 경험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 답변해 주시죠. 네, 조례 제정은요. 본인이 조례 제정 발의를 한 것도 있고 대표 발의한 것만 말했습니다. 방금 대표 발의. 제가 같이 아니, 공동 참여한 거는 답변 좀 몇백 하도록 건이 좀 됩니다. 시간 좀 주세요. 나도 뭐 좀 자, 할 얘기를 시간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자,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백수미 후보께서 황열 후보께 질의를 하셨고 나머지 30초에 답변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했으니까 나중에 황열 후보의 지도권 토론 때 먼저 그 질문에 대한 메모를 해두셨다가 다시 답변을 하고 주도권 토론 이어가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 다음은 양정건 후보의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일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부해 보면 철길, 바닷길, 하늘길이 하나로 미래로라는 공약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하신 것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공약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계획에 대한 시간과 예산 로드맵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10년 계획으로 추진한다고 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지금 제가 공약한 그 사항은 제가 기본적인 그러한 고성의 10년, 50년 플랜을 짜 놓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KTX 여기 들어오므로 해가지고 관광객과 물류가 많이 들어오면 그걸 하늘길로 만들고 바닷길도 만들고 이를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그런 기초적인 사업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렇게 다음에 어떤 군수가 또 들어오더라도 그걸 연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혹시 이 계획에 반대하는 분이 다음 군수가 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을 반대한다 하는 그런 부분까지 가정을 할 필요가 없지요. 제가 그러한 기초적인 어떤 좋은 플랜을 만들어 놨는데 국민들의 동의에 의해 가지고 했는데 그걸 또 반대를 한다 그러면 할 수 없죠.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네, 다음으로 백수명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보집에 보면 네 번째 공약으로 고성형 햇빛연금 조성을 공약하셨습니다. 햇빛소득 마을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햇빛소득 마을을 추진하는 데는 상당한 논의와 또는 주민의 동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지난 수년간 방치되었던 해교사 부지의 활용도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백수명 후보님의 의견을 여쭙습니다. 우리 양정근 후보님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해교사 부지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너무 좋은 의견이다 생각하고, 저는 전남 신안군의 햇빛 연금을 제가 접하면서 우리 고성도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정부에서 햇빛 소독 마을 해가지고 시책을 많이 건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경수 지사 후보님께서도 여기에 대한 공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군도 거기에 발맞춰서 준비를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예, 해교사 부지를 잘 활용한다면 예산이 부족한 고성군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후보님들께서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옥철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반칙이 없는, 특권이 없는 그런 세상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혹시 군수가 되시면 어떠한 정책을 통해서 그러한 원칙을 구현하실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정치 한 10년 가까이 했습니다. 그런데 정치권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안 좋은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제일 먼저 인사 문제부터 바로 잡아야 됩니다. 개장 되려면 얼마 줘야 된다. 가장 되려면 얼마 줘야 된다. 이런 소리 싹 없애야 됩니다. 그런 게 특권이고 반칙입니다. 공정한 인사 시스템부터 바로 잡아서 공무원들이 능력 따라 승진을 할 수 있게끔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의 토론 시간은 이것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이것으로 수주도권 토론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끝으로 하항열 후보님께서 오늘 상호 토론 마무리해 주시겠습니다. 시간은 5분입니다. 잘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네, 백순행 후보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에서 여러 가지 떠도는 소문입니다. 그런 말씀을 들으시고 당을 옮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셨다면 좀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자질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들고요. 저는 국민의힘에서 두 번의 경선을 치렀습니다. 치열한 경선을 치러야만이 그게 정당입니다. 정당은 그냥 뭐 던져주는 직이나 받아 먹는 그런 정당이 아닙니다. 당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 투쟁을 무수한 권력 투쟁을 해서 거기에 살아남아야 됩니다. 제가 만약에 6.3 선거에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도 1차 경선, 2차 경선 해가지고 올라왔어요. 그분들하고 지금 다 화합을 하고 제가 싸웠던 배상길 그 상대당 사무장이 저 선대위원장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화합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 또 정당입니다. 그런데 백순명 후보님은 뭐 우리 민주당에 들어가셨어요. 가셔도 그 당에 있는 후보하고 또 갱선을 치러야 될 것 아닙니까? 내 같으면은 아니 나 그냥 뭐 후보 못 받겠다. 그 있는 후보하고 내 갱선 한번 치러보겠다 하는 그런 당당함이 있어야 정치인으로서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백 후보님, 물론 뭐 민주당의 뭐 후보님으로서 저는 존중을 하고 고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백 후보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셔서 앞으로 정치를 계속 하셔야 될 분이니까 정정당당하게 후보로서의 어떤 그런
선다든지 또는 그런 부분을 갖다가 좀 생각해 주시면 고맙지 않겠느냐 자, 하은길 그런 후보님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건 우리 황일 후보님이 조금 잘못 알고 계신데 제가 민주당에 입당할 때는 사실 우리 이옥철 후보님이 먼저 민주당 후보로 그때 선거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민주당의 그 경선 룰이 한 명일 때는 추가 모집을 통해서 경선을 해가지고 해야 된다. 그런 룰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당에 입당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이옥철 후보님이 먼저 탈당 기자회견을 하는 바람에 경선이 안 된 거지 제가 경선을 안 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그거는 잘 알고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이옥철 후보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방금 백수명 후보님이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뭐 답변이라고 할까요? 무슨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 아픈 데를 콕콕 자꾸 찌르십니다. 예, 저는 민주당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탈당을 할 생각은 아예 엄두도 안 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행태가 같이 동행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구나. 신의도 없고 도리도 안 지키고 있구나. 그래서 정치 그만두려고 했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진짜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들께 호소드리고 저에게 판단을 해주시라 국민들께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경선 부분은 그냥 비하인드 스토리니까 그냥 접어두는 걸로 하시죠. 뭐 더 이상 그거 이 자리에서 밝히기에는 조금 서로한테 마음 상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다 했습니다. 자, 후보님. 하은길 후보님 네, 뭐 시간이 15초 그것으로 남았습니다. 충분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주도권 토론 이것으로 종료도 되겠습니까? 네, 네, 예. 마무리. 자, 다음은 오늘 토론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토론 중에 마무리하지 못했던 부분이나 나머지 유권자 여러분께 본인의 각오를 다시 한번 전달하는 시간입니다. 이번 순서는 백수명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누가 군수가 되면 우리 고성군 발전이 있을 것인가? 그거 한번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015년 1월 7일 벌금 120만 원을 선고받아 가지고 중도의 군수직을 낙마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대리 투표로 고발된 후보가 군수가 되는 게 좋을지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하은길 후보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안았다. 배상길 아까 전에 그 말씀을 하시던데 배상길 그분은 하은길 후보를 고발한 분입니다. 고발한 분도 안아가지고 같이 한다 그 말씀인데 정작 국민의힘 경선에서 탈락한 허동원, 최상림 그런 분들을 갖다가 안아야 되는 거 아닌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고성은 재정 자립도가 10%입니다. 아무리 좋은 공약도 아무리 정책도 예산이 없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한 힘의 여당으로 하겠다는 뜻으로 제가 민주당 공천을 받은 겁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챙겨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은 양정건 후보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성 국민 여러분, 그리고 출향인 여러분, 기호 6번 무소속 후보 양정건입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제가 생각하는 위기 해결책과 고성의 미래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고성에는 변화가 절실합니다. 새로운 시각과 새로운 방식으로 변화를 이끌어낼 새로운 인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내 편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소신껏 일하는 행정가 군수가 되겠습니다. 낡은 진영 논리와 갈등의 정치를 끝내고 오직 국민의 삶을 바꾸는 데만 집중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첫째, 봉사하는 공직의 정치 문화를 뿌리내리겠습니다. 둘째, 24시간 소통하는 열려있는 군수가 되겠습니다. 셋째, 침체된 경제를 살리고 새로운 미래를 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출향인 여러분, 앞으로의 4년은 고성이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인가 아니면 재도약할 것인가를 결정짓는 중차대한 시간입니다. 저부터 모든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실용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한 분 한 분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살맛 나는 고성을 만들겠습니다. 저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하항열 후보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좀 답변을 해야 되겠네요. 방금 백순영 후보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저와는 전혀 관계도 없고 우리 캠프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고 배상길 후보가 고발을 했다는데 고발한 사람 내가 어떻게 품고 가겠습니까? 배상길 후보를 제가 안고 우리 위원장을 시켰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항이고 그런 말씀을 왜 하시는지 그 의도가 뭔지 사실 모르겠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 이 네 분 중에 과연 어느 사람이 정말 국민들을 위하는 그런 후보인가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우리 군정 행편이 이렇다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제안을 제시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철길, 하늘길, 바닷길을 얘기했다. 우리 고성이 인자 중심 코어가 돼야 됩니다. 우리 고성이 중심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천, 진주, 통영, 마산에서 항상 우리는 변방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중심의 역할을 해야 될 고성의 시대가 왔다. 그러한 말씀을 제가 올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자, 끝으로 이옥철 후보께서 마무리해 주시겠습니다.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여기까지 오는데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원칙보다 정치적 이익이 우선되고 책임보다 계산이 앞서는 길에 저는 동행할 수 없었습니다. 저희 양심과 원칙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제가 꿈꿔온 진짜 고성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고성을 소멸 위기 지역이라 걱정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고성은 소멸할 지역이 아니라 남해안 발전의 중심축이며 풍부한 자원과 환경을 가지고 있는 원석과도 같은 곳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역 소멸이라는 말에 매몰되어 자신감을 잃거나 희망을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성 발전의 주체는 국민 그 자체이며 국민들입니다. 우리 고성이 지닌 자원과 환경을 활용하여 자립적이고 자생적인 길을 모색해 나가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잘 될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과 자신감을 가지고 국민 여러분과 함께 진짜 고성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가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청렴한 군수, 정직한 군수, 일 잘하는 군수가 되겠습니다. 기회 5번 저 이옥철을 믿고 선택해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분의 후보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어떤 후보자가 당선되더라 해도 오늘 토론회에서 약속한 본인의 공약은 반드시 지킬 수 있는 그런 후보가 되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이 토론회는 유튜브 고성방송을 통해서 생방송 및 재방송이 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성군수부자 초청 토론회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예, 고성군수 후보자님들 저희 앞에서 사진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성청년회의소 회장님 그리고 네네네 네, 농민단체 회장님 그리고 수산업 경영인연합회 회장님 단상위로 올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